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이 효과가 혈압을 낮게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t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게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인계치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우리는 혈압 하강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 있고 SPSS로 돌려보면은 0.05 그래서 95%의 확률로 기무가설 기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처방은 혈압 하강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죠. 이거를 그 왜 비모스 통계학을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8개밖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모스 통계학을 가지고 뭐 t-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t-테스트를 하려면은 데이터가 많이 있고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가정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많이 없는 데다가 t-테스트를 했으면은 이거는 제대로 적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t-테스트를 가지고 결과물을 내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분석을 잘못했다 이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디펜던트 샘플에 대해서 비모스 통계를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맨 위트니 유테스트라는 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두 개의 독립된 집단이 동일한 집단에서 추출됐는가라는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설은 두 모집단이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수식을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다만 요거는 이제 랭크를 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매긴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도 좋고 만약에 순위에 대한 데이터만 있을 때 1번에 속한 애들의 군집의 순위, 2번에 속한 군집의 순위를 넣고 그다음에 N1은 1번 군집의 개수, N2는 2번 군집의 개수. 그러니까 개수를 따지면은 결국 뭐 10명이 A라는 군집에 있고 B라는 군집에 뭐 10명이 있다라고 하면 20등까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20등까지. 그러니까 요 값들은 결국 이 등수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거를 세팅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값에서 A라는 군집에서의 요 10명의 등수의 합 그리고 B라는 군집에서 10명의 등수의 합 이거를 가지고 U 값을 계산을 해주면 결국 두 개의 군집에 있는 애들이 비슷한 실력을 보이고 있는가 또는 어떤 값들이 비슷한가라는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역시 데이터가 많이 있었으면은 뭐 아노바 분석이나 t-테스트를 했을 텐데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매뉴티니 유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KS 분석도 비슷합니다. KS 분석도 두 개의 집단에서 뽑은 측정치들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나왔는가라는 앞에 거하고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집단의 누적 분포는 동일하다는 걸 보고 두 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는 거를 KS 분석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싱글 샘플을 얘기할 때도 이론적인 거하고 누적 분포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의 누적 분포가 비슷하게 움직이는가 요 차이를 보고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억셉트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론적인 거하고 관찰되는 게 아니고 A하고 B를 넣어서 두 개의 누적 분포가 겹쳐 있는가 사실 겹쳐 있는가라는 걸 보고 안 겹쳐 있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리젝트 하면 되는 거고 D가 그 인기치보다 적다라고 하면은 억셉트 리젝인가요? 동일하다 억셉트를 해야 되겠네요. 귀무가수를 억셉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크루스칼 월리스 검정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표본이 있을 때 이제 아까는 이제 두 개만 얘기했었는데 K개의 표본이 있을 때도 이런 H 값을 우리 정의 내려서 이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가 또는 채택하는가의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 스태티스틱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것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이상의 독립 표본의 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크로스칼 월리스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예로 갖고 오는 거는 인디펜던트 샘플에 대한 것만 갖고 왔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수학 시험 점수의 차이가 나는가? 이게 비모스 통계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남자의 그룹과 여자의 그룹의 개수가 지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모스 통계학에서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샘플 그룹 간의 개수가 좀 다르고 전체 개수가 몇 개 되지 않고 개수가 안 다른가요? 뭐 이건 똑같네요. 17개. 그렇지만 샘플의 전체 개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그룹에 속해 있는 17명하고 그리고 여자에 속해 있는 17명의 점수를 봤더니 점수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등수를 가지고 이거는 좀 글쎄요. 제가 만든 건 아니라서 이게 굉장히 남자들의 점수가 너무 높게 채점이 돼 있어서 조금 여자분들이 컴플레인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예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점수가 늦은 사람들부터 순위를 뭐 1등이라고 주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놨고요. 그래서 남자 이 27등이 제일 잘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으로는 뭐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감안을 하세요. 그래서 등수를 봤더니 R1은 296.5, 그다음에 R2는 81.5. 높은 게 더 좋은 겁니다. 그죠? 높은 게 더 좋은 건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눈으로는 남자가 더 점수가 높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이 U 테스트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U 테스트 남자 거를 봤더니 요런 그 U의 인덱스에다 집어넣었더니 26.5가 나왔고 이게 임계치보다 훨씬 더 크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즉 요 남자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등수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계치보다 크기 때문에 26.5여서 25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해서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뉴틴이 U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P 값도 읽어보니까 0.05 여기 수준 5%에서 0.05보다 훨씬 더 작았기 때문에 기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얘네들이 점수가 비슷했을 거예요. 등수가. 그렇지만 등수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차이가 난다는 거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라는 거이기 때문에 매니진이 U 테스트에 의해서 U 값을 읽었더니 그 기준치보다 높았고 또 P 값을 읽었더니 0.05보다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여기 0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상당히 컸기 때문에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우리 내릴 수가 있는 거죠.